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저 제5판 형법정론 제2회독 396페이지 로마조 3번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조 3번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는 1번에 의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행하였으나 실제로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어두운 밤길을 걷던 행인이 맞은편에서 친구가 달려오는 사실을 모르고 강도의 습격을 받고 있다는 생각하고 정당방위를 한다는 생각으로 공격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행위자가 정당방위라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요소 가운데 현재 해당한 침해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형법상 착오체계의 위상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고 행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착오라고 볼 수도 있다. 사실적 측면에서의 오인이므로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일 여지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착오를 위법성의 착오 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단정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위법성의 착오는 자기 행위의 금지성에 관한 착오로서 규범적 측면에서의 착오인데 반하여 그 착오의 경우는 침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인한 사실적 측면에서의 착오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적 397페이지 착오는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에 해당하는 금지 상황에 대한 착오인데 반해 이 착오의 경우는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허용 상황에 관한 착오이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상 이러한 착오 유형을 규율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이 착오는 어떤 종류의 착오이며 구성요건적 착오인가, 위법성의 착오인가, 아니면 독자적 착오인가, 그 법효과는 어떠한가, 고의조각, 위법성 조각, 책임조각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 문제는 형법상의 구성요건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리고 고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각기 결론이 달라지므로 형법 체계의 전반적인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해결 방안, 양가를 이번에 학설의 태도, 양가를 이번에 학설의 태도, 방가를 이번에 고의설,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도 결국 행위자는 자기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위법성의 인식 결여는 고의조각으로 귀결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책임 요소인 고의의 내용이 위법성 인식을 포함하는 이른바 고전적 범죄 체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고의가 조각되며 해당 행위에 대해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고의를 책임 요소로 인정하는 고전적 범죄 체계를 취하지 않는 한 이 견해를 취하기는 어렵다. 방가로 이번에 엄격 책임설,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경우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위법성의 착오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고의를 구성요건 요소로 파악하여 고의를 인정하는 데 위법성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적 범죄 체계 입장에서 주장되는 견해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위법성의 착오의 문제는 고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에도 고의는 조각되지 않지만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16조의 적용 대상이 되어 책임 조각의 의무만을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방가로 3번의 제한 책임설, 엄격 책임설의 입장이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를
318페이지 일으킨 경우에도 위법성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면 행위자에게 고의범 폭력을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결론은 자기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생각한 행위자에게 강력한 결론이라고 생각한 입장에서 엄격 책임설의 법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이 착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의범 폭력을 부정하는 이론을 구사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이론을 총괄하여 제한책임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한책임설도 그 이론적 출발점을 달리하는 다양한 분파들이 있다. 동그라미 1번 제한책임설 A. 소극적 구속요건 표시 이론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부존재도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이므로 행위자가 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구속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이 입장은 구속요건 개념을 총체적 불법 구속요건 개념으로 이해하여 불법을 근거지으는 요소뿐만 아니라 불법을 배제시키는 요소, 즉 위법성 조각 사유까지도 구속요건 요소라고 전제하는 소극적 구속요건 표시 이론의 주장이다. 이에 의하면 결국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시키는 이 구속요건적 착오이기 때문에 형법 제13조가 직접 적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구속요건의 소극적 요소로 인정하는 소극적 구속요건 표시 이론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타당하다. 동그라미 2번의 제한책임설 B. 유추적용설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를 구속요건적 착오는 아니지만 구속요건적 착오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행위자의 고의 책임을 부정하려는 이론 구성을 시도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를 착오한 자는 고의의 본질이 되는 구속요건적 불법을 실현하려는 결단, 의사가 없으므로 행위불법을 부정해야 한다고 하고 그에 따라 구속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결국 구속요건적 고의를 조각시키고 행위자에 대한 과실범 처벌의 가능성만 남겨두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해서는 고의범의 행위불법이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반 가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도반 가치가 없다고 해서 구속요건적 고의가 조각될 수 없다는 비판 및 구속요건적 고의가 조각되면 행위자의 미수행위와 거기에 가담한 악의 제3자에 대한 공범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한계가 생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그라미 3번의 제한책임설 법효과 전환 책임설 3단계 범죄 체계를 고수하면서도 구속요건적 399페이지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행위자의 고의 책임을 제한하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특히 고의가 구속요건 요소인 동시에 책임 요소이기도 하다는 이른바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이론적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에 따르면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구속요건 실현의 인식은 인정되기 때문에 행위 발생 지시 기능을 하는 구속요건적 고의는 인정된다. 그러나 위법성 조각의 전제 사실의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행위자의 행위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심정반가치적 요소, 법 배방적 심정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고의의 또 다른 측면인 심정반가치, 즉 책임고의가 탈락되기 때문에 행위자를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행위자가 법이 요구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과실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한 법효과를 전환하여 과실범의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 입장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를 구속요건적 착오도 아니고 위법성의 착오도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착오로 파악한다. 양가로 2번의 팔레이트도 대법원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그 착오를 구속요건적 착오냐 위법성의 착오냐 하는 형식적인 착오 범주의 어느 하나에 편입시키지 않고 그 착오의 효과로서 책임 조각이 아니라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는 독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위법성 조각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 내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전제 사실의 착오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대법원은 중대장이 당범병이 중대장의 적법한 명령이 아니라 중대장의 처의 사적인 심부름에 관해 관사를 뜻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야 위법성의 조각이 되지 않지만 당범병으로서의 임무 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행위라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판례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허위 사실을 진실로 오인한 경우와 같이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400페이지, 여러분 드디어 400페이지에 돌파하겠습니다. 태도는 범죄 책임론적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없지 않다. 왜냐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요건은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행위자의 행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데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는 위법성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위법성은 조각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대해 착오에 정당한 이유의 의무를 물었다고 해서 대법원이 엄격 책임서를 취하고 있다고 속단할 수도 없다. 만약 대법원이 엄격 책임서를 취하고 있다면 위법성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적용을 통해 책임 조각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법성 조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양강 3번의 결론. 법효과 전환 책임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에 고의불법과 과실불법은 구속요건 단계에서부터 전혀 다른 불법 내용을 가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요건적 고의가 인정된 경우를 다시 과실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책임 모순이며 과실의 의지에 지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에 자기 행위의 법 배반성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부여하는 위법 경고 기능은 구속요건적 고의에 의해 수행되는데 책임 고의가 탈락된다고 하여 구속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는 자에 대한 이러한 위법 경고 기능이 막힐 수는 없다. 동그라미 3번에 만약 책임고의의 탈락이 위법 경고 기능이 마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고의의 실체 내용 및 위법성의 인식과의 구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다. 동그라미 4번에 책임고의가 고의범의 적용법조를 과실범의 적용법조를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가 설명이 없다. 동그라미 5번에 형법 이론상 책임 비난을 탈락시켜야 할 요소로 이루어진 책임 영역에 책임을 적극적으로 근거지으는 요소인 책임고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도 구속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행위자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사실의 분식을 통해 자기 행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위법성의 착오로 파악하는 엄격 책임설의 태도가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위법성의 착오가 보더라도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비난 가능성이 탈락되어 무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 감정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학설 정리되어 있고요. 참고로 착오자 처벌이 다 과실이고 엄격 책임설만 고의로 처벌합니다. 이게 특징이죠. 표를 외우시고 이게 답안지 쓸 수 있을 정도 되시면 됩니다. 예.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를 일으킨 자와 악의 제3자.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 구속요건적 고의의 탈락 여부는 특히 행위자의 행위에 타인이 가담, 교사 또는 방조하였을 때 실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된 행위를 하는 자가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을 때 이에 대해 교사자나 방조자의 처벌은 최소한 그 주된 행위를 하는 자의 행위에 구속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공범 종속성 부분 첨주.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사실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에 빠져 있는 자를 이용한 악의 제3자를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학설은 행위자의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시키지 않는 원격 책임자가 법률까지 전한 책임자일 뿐이다. 그 이외의 다른 학설은 착오자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됨으로 공범 성립이 불가능하고 악의 제3자에게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간접 동범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